치과에서 임플란트를 권유받았는데 정말 지금 치아를 빼야 하는 것인지, 임플란트가 자연 치아보다 더 좋은 건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임플란트 하는 순간 평생 잃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임플란트를 했을 때 평생 잃게 되는 것과 그래도 임플란트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치아를 뽑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들을 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7년차 치과의사 장영준입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도 이런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는 충치가 없다던데 자연 치아보다 더 좋은 거 아닐까? 신경치료한 치아는 그냥 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임플란트 한 번 심으면 평생 쓸 수 있을까? 바로 가겠습니다. 임플란트 하는 순간 평생 잃게 되는 것. 첫 번째는 이 살아있는 자연 치아 안에는 혈관과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갑거나 뜨거운 것을 느끼고 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시리거나 아픈 신호를 보내죠. 하지만 임플란트에는 이런 치아 신경이 없습니다. 또 이 자연 치아의 뿌리와 뼈 사이에는 치주인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치주인대는 씹을 때 쿠션처럼 충격을 분산해주고 또 무엇을 씹고 있는지 그 감각을 섬세하게 느끼게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단단한 음식이나 포크를 잘못 씹게 되면 우리가 화들짝 놀라면서 입을 벌릴 수 있게 되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 치아를 뽑게 되면 이 치주인대도 같이 사라집니다. 임플란트는 이 치주인대 없이 뼈랑 단단하게 직접 결합을 하는데요. 물론 주변의 뼈나 잇몸 근육 등을 통해 힘을 희미하게나마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 치아처럼 힘을 섬세하게 조절하거나 이 충격을 흡수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것을 세게 씹거나 이 보철물이 깨졌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발견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있는 것은 세균에 대한 방어 구조입니다. 이 자연 치아 주변의 잇몸 섬유는 치아 표면에 단단히 붙어서 이 세균을 막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이 혈액 공급도 비교적 풍부하기 때문에 이 염증이 생겼다가도 깨끗하게 관리만 되면 다시 회복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이 임플란트의 주변 조직은 자연 치아와 붙는 구조와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에는 충치는 생기지 않지만 이 잇몸 염증과 뼈에 소실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잇몸 질환 때문에 치아를 뽑으신 분이라면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즉 임플란트는 이 관리가 필요가 없는 치아가 아니라 잇몸과 뼈를 더 열심히 관리해줘야만 하는 치아입니다. 세 번째로 있는 것은 이 여러 뿌리가 힘을 분산하는 능력입니다. 이 자연 치아의 어금니는 보통 2개 내지 3개 정도의 뿌리로 힘을 분산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대부분 1개의 원통형 뿌리입니다. 이 위아래로 작용하는 힘에는 비교적 강하지만 이 옆으로 미는 힘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보철물에 씹는 면을 일부러 자연 치아보다 조금 더 좁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 옆 치아보다 더 작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잘못 만든 것이 아니라 옆으로 작용하는 힘과 나사 풀림을 줄이기 위해서 의도적인 설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방력으로 인해서 사용하시다 보면 보철물이 빠지거나 안쪽에 나사가 풀리거나 부러질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면 이 나사만 교체하지 말고 이 보철물의 형태와 맞음새, 교합과 이갈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있는 것은 이 주변 치아와 함께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이 자연 치아는 평생 완전히 멈춰져 있지 않는데요. 치주 인대를 통해서 미세하게 움직이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이동합니다. 반면 임플란트는 뼈에 단단히 고정돼 있어서 움직이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옆 치아와 딱 맞았더라도 5년, 10년이 지나면서 자연 치아만 이동하게 되면 사이가 벌어져서 음식물이 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임플란트의 목 부분도 자연 치아보다 잘록한 경우가 많아서 음식물이 더 잘 낀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젊은 나이 임플란트를 하셨을 때 이 주변 치아와 턱뼈는 계속적으로 변하는데 이 임플란트만 그대로 남아서 이 높이나 위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플란트 하면 안 될까요? 이 임플란트는 살릴 수 없는 치아를 대신해서 다시 씹을 수 있게 해주는 훌륭한 치료입니다. 다만 자연 치아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잃어버린 치아를 대체하는 치료입니다. 사실 자연 치아를 정교하게 살리는 치료가 오히려 더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 치아를 떼우고 붙이는 치료는 입안의 침과 수분을 조절하면서 0.몇 mm 단위로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반면 임플란트는 굵기가 4에서 5mm 정도의 구조물을 뼈에 고정하는 치료입니다. 물론 임플란트도 신경과 상악동 등을 피해서 정확하게 심어야 하는 고난도 시술은 맞습니다. 다만 자연 치아를 살리는 치료와 비교했을 때는 그 어려움의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예후가 불확실한 치아를 치료하는 것보다는 임플란트가 좀 더 예측하기 쉬울 때도 있는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발치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수술의 부작용도 알아야 합니다. 아래턱에는 하치조 신경이라는 큰 신경 다발이 지나갑니다. 이 임플란트 실수 시에 이 신경이 손상되게 되면 이 입술과 턱 끝의 감각 저하나 이 신경통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마취가 풀릴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감각이 계속 둔하거나 찌릿하다면 치료받은 치과에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위턱 어금니 쪽에는 이 상악동이라는 빈 공간이 있는데요. 이 뼈이식이 제대로 붙지 않거나 또는 임플란트가 상악동 안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 감염과 추가 수술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의심된다면 오래 기다릴 것이 아니라 빠르게 평가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발치를 권유받으면 바로 해야 하나요? 이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재신경치료, 또 치근단 수술, 또 잇몸치료 등 이 보존의 가능성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발치가 불가피한 때는 언제인가요?
대표적으로 뿌리의 세로 파절, 이 충치 등으로 치아가 너무 적게 남았을 경우, 이 광범위한 잇몸뼈 소실 등이 있습니다. 이 신경치료한 치아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못 살리나요? 이 재신경치료나 치근단 수술이 가능하지만 뿌리 자체에 금이 갔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치아도 살릴 수 있나요? 잇몸 치료, 또 교합 조정, 고정 등으로 해볼 수 있지만 잇몸뼈가 거의 없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염증이 아프지 않다면 기다려도 되나요? 통증이 없이도 조용하게 뼈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빠진 치아는 반드시 임플란트로 채워야만 하나요? 브릿지나 틀니, 교정이나 경과 관찰 등도 가능합니다. 이 맨 뒤 어금니도 꼭 해야 하나요?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 맞물리는 치아와 전체 교합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 치아가 빠진 지 오래돼도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지만 이 뼈 이식이나 교정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발치 후에 언제 임플란트를 심게 되나요? 당일 또는 수주에서 수개월 기다릴 수도 있고요. 이 염증의 정도와 남은 뼈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뼈 이식과 상악동 거상술은 필수인가요? 이 뼈가 부족할 때만 필요하고 짧은 임플란트나 브릿지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임플란트와 브릿지 중에 뭐가 더 좋은가요? 이 양옆의 치아의 상태와 수술 부담, 또 관리 가능성 등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수명은 7에서 10년 정도인가요? 무조건 10년마다 교체한다 그것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크라운이나 나사만 수리하기도 합니다. 이 임플란트가 실패하게 되면 다시 할 수 있나요? 다시 심을 수 있지만 제거와 뼈 이식 등이 더 복잡해질 수는 있습니다. 이 충치가 없으니 자연 치아보다 더 좋은 건가요? 이 충치는 없지만 임플란트 주위 잇몸에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이 자연 치아의 감각과 쿠션도 없습니다. 이 임플란트가 흔들리거나 자꾸 빠져도 괜찮은가요? 나사 등의 부품과 교합 또 골유착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치실과 치간 칫솔도 필수인가요? 잇몸 염증과 뼈 소실의 예방에 중요합니다. 당뇨나 골다공증이 있어도 가능한가요? 이 혈당과 복용 약 등을 확인해야 하고요. 이 경우에 따라 가능하지만 약 등을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도 임플란트가 가능한가요? 이 성장이 끝났다면 가능하고요. 만 18세에서 20세 정도 전후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하면 평생 잃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치아 신경의 감각, 치아 신경과 치주인대의 섬세한 감각, 잇몸의 방어 구조, 여러 개의 뿌리가 힘을 분산하는 능력, 주변 치아와 함께 적응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잃게 됩니다. 잇몸 영양제 효과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양제가 잇몸의 치료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잇몸도 결국 염증이 회복되려면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등 필요한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은 잇몸이 회복되는 데 필요한 재료를 공급하는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잇몸 건강과 잇몸 영양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제 책 잇몸역과 하단의 고정 댓글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궁금하신 점 있으셨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17년차 치과의사 장효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